행복한 왕자. 도시 가운데 작은 제비는 왕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작은 제비가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왕자님의 눈물에 제 몸이 흠뻑 젖었어요. 살아 심장이 뛰고 있었을 때네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금을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떼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왕자는 어두침침한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가난한 집 아이들의 얼굴은 장밋빛으로 빛났고 아이들은 골목에 나와 즐겁게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드디어 흰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털옷을 꺼내 입고 아이들은 빨간색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가엾은 작은 제비는 이제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었지만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작은 제비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왕자님, 안녕. 제비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왕자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왕자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동상 속에서 무엇이 쪼개지는 듯한 알 수 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부로 된 왕자의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나비라도 얼어 쪼개질 듯. 그날은 정말 추운 날씨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니, 행복한 왕자상이 언제 저렇게 흉해졌나? 발밑에는 새까지 죽어있고. 시장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들은 이곳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선포해야겠다.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려 용광로에 넣고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쪼개진 심장은 아무리 해도 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제비가 있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저 도시에서 가장 고귀한 것 2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하느님이 한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조각난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골랐도다. 이 새는 천국의 뜰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할 것이며 행복한 왕자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니라. 꼬마 요정과 구두빵 할아버지. 뚝딱뚝딱 탁탁탁. 길모퉁이 구두빵에서 나는 소리예요. 구두빵 안에서 마음씨 좋게 생긴 할아버지가 멋있는 구두를 만들고 있어요. 마주 앉은 할머니는 옷을 짓고 있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써 오래전부터 구두와 옷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더 가난해지네요. 그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구두도 주고 옷도 주었죠. 날도 추운데 신발이 다 낡았구나. 이 구두를 신어보거라. 할아버지가 새 구두를 들고 나와 가난한 사람에게 신겨주면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들고 나와 입혀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유, 이런. 가죽이 구두 한 켤레 만들 것뿐이잖아. 할 수 없지. 이걸로 한 켤레를 만들어 팔아 2켤레 만들 가죽을 사야겠다. 할아버지는 가죽을 자르기 시작했죠.
어이, 벌써 어두워졌네.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일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맛있게 저녁을 지어 먹고는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구두방에 나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가죽은 어디 가고 웬 구두야? 글쎄, 지난밤에 할아버지가 잘라놓은 가죽은 온데간데 없고 멋진 구두만 있는 거예요. 혼대 영감. 누가 만들었는지 참 멋지구려. 내 평생 이렇게 멋진 구두는 처음 봐요. 할머니는 신기해서 이리 보고 저리 봤어요. 그때 지나가던 신사가 구두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그런데 구두를 사시게요. 지금은 한 켤레밖에 없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구두방 안을 둘러보던 신사는 멋진 구두를 발견하고는 아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솜씨가 좋으시네요. 얼마죠?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신사는 할아버지가 부른 값의 2배를 내고는 멋진 구두를 신고 나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신사가 낸 돈이면 가죽을 많이 살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곧장 시장에 가서 가죽을 사왔어요.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녁을 지어 먹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 구두를 만들어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구두방에 나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뭐니, 요런조런 모양의 예쁜 구두가 만들어져 있지 뭐예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신기한 일은 계속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집은 이제 손님들로 북적댔어요. 멋진 구두를 사려고 멋쟁이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구두는 매일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렸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점점 부자가 되었죠. 그럴수록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고 가는지 궁금증도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대체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는 걸까요? 오늘 밤엔 몰래 지켜봅시다. 오순도순 저녁밥을 지어 먹고 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밤을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달님 별님만 빼고는 모두 잠든 밤이 되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두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문틈 안으로 들여다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창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엄지손가락만한 요정들이 하나둘씩 폴짝폴짝 창문을 넘어오는 거예요. 요정들은 창문을 넘어오자마자 탁자 위에 놓인 가죽을 척 들더니 자르고 꿰매고 박기 시작했죠. 싹둑싹둑 가죽을 자르고 뚝딱뚝딱 못을 박자. 쓱싹쓱싹 가죽을 다듬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게 하자. 꼬마 요정들은 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멋진 구두를 척척 만들어냈어요. 구두방은 어느새 멋진 구두로 가득 찼죠.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꼬마 요정들은 서둘러 구두방 안을 청소하고는 또다시 창문을 폴짝폴짝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죠. 아유, 세상에 이럴 수가. 밤새 꼬마 요정들을 지켜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놀랐어요. 바로 저 요정들이었군. 에휴, 세상에나 고마워라. 할멈, 저 요정들에게 우리 선물을 준비합시다.
할머니도 박수를 치며 그러자고 했어요. 아무렴요. 누구 덕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요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지어주겠어요. 할아버지도 옳지 하며 돌돌 말아놓은 가죽을 풀었어요. 난 요정들에게 예쁜 구두를 한 켤레씩 선물해야지.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두를 만들고 옷을 짓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동안 만든 구두와 옷을 예쁘게 싸서 구두방 탁자 위에 놓아두었죠.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꼬마 요정들은 폴짝폴짝 창문을 넘어 구두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우리 건가? 풀어볼까? 그래, 풀어보자. 선물인가 봐. 선물인가 봐. 선물을 풀어본 요정들은 손뼉치며 기뻐했어요. 멋있다. 꼭 맞아. 꼬마 요정들은 방글방글 웃으며 거울 앞에 가 폼을 잡아보았어요. 요정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훔쳐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흐뭇해했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정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구두를 만들고 옷을 지으며 오순도순 살았대요. 사랑의 샘물. 어느 넓은 들판에 뚱뚱이 아저씨네와 홀쭉이 아저씨네가 살았어요. 홀쭉이 아저씨네 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감자랑 배추랑 옥수수를 심었죠. 뚱뚱이 아저씨네 집은 젖소를 키우며 살았어요. 우유를 짜기도 하고 치즈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기도 했어요. 두 집 사이에는 맑은 물이 퐁퐁퐁 샘솟는 작은 샘물이 있었어요. 어느 해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죠.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풀은 모두 말라 죽고 땅은 쩍쩍 갈라졌어요. 뚱뚱이 아저씨네와 홀쭉이 아저씨네 샘물도 바짝 말라버렸어요. 홀쭉이 아저씨네 집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뚱뚱이 아저씨네 집은 젖소에게 풀을 먹여 키울 수 없게 되었죠. 매일매일 샘물가에서 만나 걱정을 하고 있던 홀쭉이 아저씨와 뚱뚱이 아저씨는 어느 날 땅을 파보기로 했어요. 이보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물을 파보자고. 혹시 아나? 땅속 깊은 곳에 물이 고여 있을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군. 어서 파봄세.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땅을 팠어요. 하지만 어른 키만큼 땅을 파내려 가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해도 어느새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소용이 없는 일인가 봐. 그만 봐야겠어. 홀쭉이 아저씨는 힘없이 삽을 땅에다 푹 박았어요. 그때였어요. 챙! 하고 삽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땅속에 뭐가 있나 봐. 뚱뚱이 아저씨와 홀쭉이 아저씨는 다시 땅을 팠어요. 조심조심 파보니 웬 항아리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가 열어보았죠. 아니, 이것 좀 봐. 금돈이야. 항아리 속엔 번쩍번쩍 빛나는 금돈이 가득 들어있었죠. 누가 여기다 이걸 묻어두었을까? 글쎄, 자네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아닐까? 우린 이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잖아. 그래, 그럼 우리 이 돈으로 뭘 할까? 홀쭉이 아저씨와 뚱뚱이 아저씨는 항아리에 있는 돈을 어디에 쓸까 생각했어요. 아빠, 나무를 사면 어떨까요? 나무를 심으면 비가 안 와도 걱정 없어요.
홀쭉이 아저씨네 큰아들이 말하자 뚱뚱이 아저씨와 홀쭉이 아저씨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구 쳤어요. 다음날 아침 하늘에서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뚱뚱이 아저씨와 홀쭉이 아저씨는 마침 비도 내리니 내일 당장 나무를 사와 심자고 했죠. 오후가 되어 비가 그치자 홀쭉이 아저씨네 아들과 뚱뚱이 아저씨네 딸은 나무를 사러 나란히 마을로 내려갔어요. 홀쭉이 아저씨와 뚱뚱이 아저씨는 나무 심을 구덩이를 열심히 파기 시작했고요. 나무 시장에 들어선 홀쭉이 아저씨네 아들과 뚱뚱이 아저씨네 딸은 작은 나무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쪽 나무 뒤에서 짹짹짹짹 조르롱 조르롱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여워라. 새들이 새장 속에 갇혀있네. 이 돈으로 저 새들을 사서 풀어주면 좋을 텐데. 홀쭉이 아저씨네 아들과 뚱뚱이 아저씨네 딸은 나무 대신 새장 속에 갇힌 새들을 모두 샀어요. 그러고는 새장을 열어 새들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었죠. 새들은 홀쭉이 아저씨네 아들과 뚱뚱이 아저씨네 딸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어디론가 호루룩 날아갔어요. 홀쭉이 아저씨네 아들과 뚱뚱이 아저씨네 딸은 나무 한 그루도 사지 못해 걱정은 되었지만 새들을 풀어주었다는 게 참 기뻤어요. 홀쭉이 아저씨와 뚱뚱이 아저씨는 아들과 딸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 나무는 어디 있니? 죄송해요. 그 돈으로 새장에 갇힌 새를 사서 풀어주었어요. 너무 불쌍했거든요. 홀쭉이 아저씨와 뚱뚱이 아저씨는 하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홀쭉이 아저씨는 너무도 속이 상해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이불 속에서 뒤척뒤척 하는 사이 날이 훤하게 밝아왔어요. 오늘도 비가 와주려나? 하며 창밖을 내다보던 홀쭉이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예쁜 새들이 입에다 나무 한 그루씩 물고 날아와서는 어제 파놓은 구덩이에 하나씩 내려놓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게! 홀쭉이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양쪽 집 식구들도 모두 깨어 밖으로 나왔어요. 모두들 새들이 나무를 물어오는 걸 신기하듯 쳐다봤어요. 새들은 어린 나무를 계속해서 나르고 있었죠. 두 집 식구들은 새들이 날라준 나무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심었어요. 그 후 한 해, 두 해가 가고 10년이 흘렀죠. 이제 넓은 들판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였죠. 홀쭉이 아저씨와 뚱뚱이 아저씨는 오늘도 샘으로 물을 길러왔어요. 똑똑한 자네 아들 덕분에 물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 아니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자네 딸 덕분이지. 홀쭉이 아저씨와 뚱뚱이 아저씨가 숲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도 작은 샘물에서는 퐁퐁퐁 맑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